시작에 입시, 내신, 그리고 생기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입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뭐 고2 같은 경우는 저한테 설명회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학교 입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시대, 정시 이렇게 다들 아시죠? 근데 이제 수시대 정시그래서 너 이제 학교 뭘로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생님 저는 수시로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수시로 하는 게 뭘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내신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 고등학생들은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형이. 물론 이 외에도 특별 전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외시키고 이제 학생부랑 관련된 걸 빨간색을 쳐놨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논술이 있죠. 그리고 수능 시험이 있고요. 정시 쪽에. 자, 학생부가 내신과 관련된 거니까 내신과 관련된 게 이렇게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큰 차이는 이게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 이게 복잡해 보여도 이 학생부라는 거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 그래서 일명 생기부라 그러죠. 그래서 생기부. 그죠? 그 생기부를 얘기하는 거고 이 생기부 중에서 학생부 중에서 교과만 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과는 내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점수로 가는 전형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정량 평가라는 이름을 적었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점수로만 가는 게 아니다.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정성 평가라는 이름을 적었지만 지금은 얘기가 다릅니다. 자, 일단 학생부 교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신 성적으로 간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필요하다. 그죠? 그런데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을 선호하게 됩니다. 특히 3학년으로 갈수록 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한 3.1등급 정도가 평균 등급이에요. 3등급이면 제가 상위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3.1이면 못한 게 아니거든요. 잘했거든요. 근데 3.1로 대학을 쓰려고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쓰려고 하니까 인서울권은 터무니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천대 한번 써볼까? 근데 가천대도 어렵습니다. 3.1등급으로. 그런데 학생부 종합으로 쓰게 되면은 3.1등급이면 인서울도 써볼 만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가천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합격 등급이 낮습니다. 그리고 교과는 그거보다 높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까다롭게 예를 들어 교과는 내신 성적만 보는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좀 높고 그다음에 종합은 좀 까다롭게 이것저것 다 보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점수가 좀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3.1등급이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 쓰기가 어려워서 종합을 썼는데 이게 합격 가능 등급이라는 거지 합격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학생부 종합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할 겁니다. 자, 논술 전형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고1이들은. 근데 예를 들어 고2들 중에 고2 1학기가 지났어요. 그러면 고2 1학기가 지나면 3개의 학기의 등급이 나온 거거든요. 앞으로 2개의 학기가 남아 있죠. 그럼 세 학기 등급을 봤더니 이게 인서울권에 각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인서울은 가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남는 것들은 요 두 가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문 논술이나 수리 논술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타이밍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내신이 나오고 한 2학기 정도의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생각할 건 아니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니까. 그래서 일단 제껴놓고 수능 시험은 반드시 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전 수능 안 보고 대학교 갈 건데요. 종합전형 얘기하는 거죠. 자, 수시 원서가 6개인데요. 수시 원서 6개를 6종합을 쓰는 경우를 잘 못 봐요. 6종합 광탈이란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종합을 많이 쓰더라도 4종합에 2교과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를 쓰게 되면 수능 최저 등급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수능 시험은 다들 필요로 하게 돼요. 웬만하면. 그래서 우리 고1이들은 일찍부터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공부 얘기하면서 하고요. 자, 인서울권의 입시 전형 비율을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11.3% 적혀 있는 게 학생부 교과입니다. 그죠? 학생부 종합이 한 35% 정도 잡히고 논술이 7% 정도. 그리고 그 외의 전형이 한 5%, 그다음 정시가 40% 정도 되죠.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은 게 수시 쪽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 쪽은 당연히 이제 정시가 높죠. 그래서 단일 전형만으로 뽑으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좀 허허실실이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고려대라 그러면은 맞아요. 네, 그 음성은 좀 꺼주세요, 실장님. 네. 그래서 고려대라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서 또 세분화돼서 갈려요. 일반 전형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슨 특기자 전형, 뭐 그다음에 뭐 고른 기회 전형 뭐 등등 바뀌는데 우리 일반고생들은 주로 한 두 개 정도가 돼요. 일반 전형 1, 일반 전형 2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얘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원서별로 따지면 반토막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요 비율이 높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 얘를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기는. 자,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실 때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있잖아요. 2024년도 전체 통계. 전체 통계를 보시면 여기 정시 쪽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시대 정시가 8대 2다. 그러니까 수시가 내신이니까 내신으로 80% 가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1, 2들은 최소한 서울권이나 인서울권이나 수도권 이상은 노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권 통계를 따로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정시 쪽과 학생부 종합 쪽이고요. 수도권으로 내려가면 교과 쪽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까 그 내신 등급만 가지고 가는. 그리고 이제 지방권으로 가면 교과가 훨씬 많죠. 그래서 뭐 종합의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어차피.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뭘 준비해야 될지는 좀 명확하죠. 자, 그리고 등급 퍼센트도 꼭 아셔야 되는데, 자, 1, 2, 3등급을 이렇게 퍼센트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그리고 3등급 이상이 이제 수도권 대학을, 아니, 인서울권을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등급이면은, 3등급 이상이면은, 아, 그래도 꽤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보시는 게 좋은가 하면, 100%를, 이렇게 100%가 있잖아요. 100%를 5등분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이 상위권이라 그럴게요. 그러면 상위권에 제일 상위권 4% 정도가 1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한 7% 정도 합쳐서 2등급이죠. 전체에선 11%까지. 3등급이 23% 정도니까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상위 20% 구간에 1, 2, 3등급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쪼개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4등급은 이게 하나가 20%인데 그 다음 4등급은 요 20%가 4등급입니다. 정확히는 17%지만 이만큼이 1, 2, 3, 그 다음이 4, 그 다음이 5예요. 그래서 4등급, 5등급은 사실은 굉장히 넓은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학교가 되게 많겠죠. 여기가 이제 인서울이라고 하면 그 다음은 여기가 이제 수도권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긴 지방권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4등급에서 선생님 제가 5등급 됐어요. 그러면 한 등급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한 등급 떨어진 게 아니라 20% 떨어진 거고 대학이 완전히 바뀐 거죠. 5에서 4로 됐으면은 굉장히 잘한 거죠. 한 등급 올랐으니 아이 선생님 뭐 별로 안 올랐는데요. 이게 아니죠. 자기를 좀 칭찬해 줄 필요가 있겠죠. 4에서 3이 되면은 역시 완전히 바뀐 겁니다. 20% 오른 거고. 이 4등급의 앞에 여기쯤에 있느냐, 요 뒤쪽에 있느냐 이런 거는 단일 과목으로 했을 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4등급인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1들, 그다음 고2들 신학기에는 그래도 3등급 이상으로 과목을 갖다가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3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입결은 제가 대충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신뢰가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런 입결들을 보실 때 입결 대학교에서 다 공개해요. 그럼 학생부 등급의 70% 그러면요. 이게 100명을 뽑으면 그중에 70등의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0등 성적이 2점대에 있었다는 거죠. 요런 과는 조금 낮죠. 동양 어문학과는 3.0이었던 거죠.
학생부 교과는 이런 정도의 분포를 보이게 되는데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같은 라인인데 점수가 확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래서 학생부 종합이 준비할 만하고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종합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교과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과 성적만 생각하게 되고 얘를 연구를 좀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내신 성적만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 쓰면 좀 떨어지겠죠. 다른 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이 생기부 쪽이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한양대 학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뭐 내신 등급도 궁금하시면 여기 보시면 되죠. 네, 보시면 되는데 이 경쟁률 쪽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이런 식입니다. 생명공학과는 뭐 40대 1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3.1등급으로 어떤 학교에 지원을 했다. 3.1 말고 한 2.3 정도 할게요. 그래서 2.3 정도의 경희대에 지원을 했다. 충분히 합격 가능 등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경쟁률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성적으로 뽑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종은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뭘로 뽑느냐? 이런 거예요. 자, 아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옛날에는 정성평가라고 한다 그랬는데 지금 좀 얘기가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학업 역량이라는 게 있고 지금 고1, 2들은 이게 이름이 다 통일이 됩니다. 옛날에 이제 대학별로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 있고요. 그다음 진로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있어요. 예전에 인성 부분이죠. 이 세 개의 역량을 점수화 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점수화예요. 세 개의 역량을 점수화시켜서 정량평가처럼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업 역량에는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학업 성취도는 A다. 근데 학업 의지는 봤더니 B를 받았고 참고활동 많이 안 해서 C를 받았어요. 종합해서 B를 받았다. 그러면 학업 역량은 B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주게 되고 이 점수를 퍼센트로 예를 들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을 50%까지 봐요. 하지만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역량을 더 많이 보는데 진로 역량을 50% 정도. 그래서 학교별로 이 비율이 약간씩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신경 쓸 거는 학업 역량을 갖추고 진로 역량을 갖추고 공동체 역량을 갖춰서 여기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통과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런데 이제 경쟁자들도 그만한 준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만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최근 트렌드인데, 이제 교과 전형도 생기부까지 챙겨야 합격한다, 이렇게 나왔죠. 뉴스 기사거든요. 이제 교과 전형은 원래 내신 등급만으로 가는 거였는데, 이제 주요 11개 대학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고1은 더 확산될 것 같아요. 주요 11개 대학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런 식이죠. 건국대 경희대는 서류의 30%를 반영한다. 그죠? 이 정성평가 도입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합전형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려대 성균관대도 20%를 한다. 이게 경쟁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20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10%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래서 생기부도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종합전형 합격 라인인데 경희대. 자, 특이한 게 있어요. 국제학과 한번 볼게요. 국제학과. 합격 평균 등급이 3.5입니다. 경희대를 3.5등급에 들어간다. 가천대도 3.5등급에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이 평균이라는 말의 함정이죠.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있고 1, 2등급 선에 점수가 낮은 애들도 붙었죠. 동그라미가 붙은 거니까. 그럼 이 뒤쪽 라인은 자사특목 외고 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사특목고 애들이고 일반고 라인은 이 앞쪽으로 봐야 되죠. 앞쪽으로. 그래서 이래요. 여기가 2점대 뭐 여기가 2점대 중반이라 그러고 2.5라 그러고 여기가 1점이라 그러 여기가 잠깐만 여기가 1에서 2등급 사이죠. 2에서 3등급이네요. 그럼 여기가 2.5라 그러고 얘는 1.8이라 그럴게요. 그럼 1.8인 애도 붙었고 2.5인 애도 붙은 거잖아요. 2.6도 붙었는데 여기 X들도 많거든요. 2.4는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퀄리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걸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내신 등급은 지원 가능한 대학을 이제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합격을 결정하는 쪽은 생기부 쪽이 되겠죠. 물론 내신 등급도 생기부의 일종이니까 중요하고요.